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부릅니다. 자, 오늘은 현재 11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나스닥장을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장이 어떻게 됐고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SK 하이닉스를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지. 지금 신용 미수장고 앞으로 다음 주에 혹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패닉셀처럼 또 반대 매매가 막 터지진 않을지, 또 나스닥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제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사실 그 장 자체가 계속 외인들의 매도세가 SK 하이닉스에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결국 지수의 하락, 또 미 증시의 하락이 SK 하이닉스의 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개별 종목으로만 보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엄청난 호재는 아니겠지만, SK하이닉스는 분명 기대감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 앞으로 기업의 가치만 생각하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건 맞는데,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결국 어떠한 종목이라도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시총 2위인 이 SK하이닉스, 현재 거래대금 1위인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큰 종목은 결국에 큰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증시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결국 시장을 공부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일단 나스닥장은 그래도 일단 한국 iShares ETF 시장부터 보면 그래도 본절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세가 멈췄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반등이 완벽하게 왔다 이런 것보단 어느 정도 급격하게 하락했던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괜찮게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볼게요. 이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장중에 약간 이탈되는 마이너스 2%가량 하락이 있었지만 반등을 해주는 또 트리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S&P 500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한 주 주봉으로 보면 이게 완벽하게 이게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설 만한 추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단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엔비디아 주가가 SK하이닉스에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던 거는, 알고 보니 이 매출 자체가 이 매출 채권이 상당히 많더라고. 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인 줄 알았더니 다 외상이었다. 그리고 재고 자산도 꽤 많았다. 이거 혹시 AI 버블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장에 대한 두려움, 또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었고, 어제까지는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불확실성, 12월 달. 왜냐면 이게 셧다운이 지금까지 지속화가 계속 뭔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종료가 되긴 했지만, 어떠한 경제 지표들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얼마나 좋은 건지 혹은 얼마나 나쁜 건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급락을 만들었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9% 하락이라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나왔던 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또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 주식시장을 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 수출도 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도 아직까지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이 정도의 내용만 나와도 시장이 아까 나스닥 차트가 하락했다가 한 2% 정도 다시 상승했던 거 봤죠? 그만큼의 반등을 좀 만들었고, 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인하를 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등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건 아니고,
불확실성이 조금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에 바로 돌아서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한번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이 저점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거든요. 이걸 인지하는 거. 그래서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마 패닉셀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신용잔고와 미수에 대한 부분들이 터질 만한 하락이 나올 텐데, 저는 오히려 그걸 기회라고 봐요. 최근에 SK하이닉스를 만약에 신규 타점을 잡을 거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11월 11일 이 빼빼로 데이 날 나왔던 이 고점은 분명 주가의 가격이 상승이 나오지만 이 RSI 고점이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그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또 문자로도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만약 추가적인 조정 구간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과 또 이런 기관과 외인들, 특히나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다시 입 벌리고 있을 만한 자리가 어딜까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 주가는 반등을 나올 텐데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차트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장기적인 파동 안에서의 3파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한 위치이고, 조정이 나온 뒤에 저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장기적인 파동에 대한 3파동 고점이 나오기까지 현재 이 조정 구간이 얼마나 떨어질까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이 조정 구간이 떨어질 만한 자리를 저는 0.618 이 라인 또는 이평선에 올라온 이 라인을 거의 한 80% 이상으로 여기서의 조정 구간에 대한 확실한 가격에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는 우린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락폭들을 항상 인정하고 내가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수익을 50%볼 때 우리가 100% 혹은 200%대까지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고,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혹은 영상을 짧게 찍어서라도 제가 다 공유를 좀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다들 일하시면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매번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 차트 분석하시는 것, 차트를 보고만 있는 것도 사실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끔씩 저에게 막 대가를 제가 받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하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보고 뭐 코인도 ETF 시장까지도 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개별적인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주식 초보 시절에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 봤는데 결국에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뉴스 기사 보고 공부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손실을 정말 많이 보고 빚도 정말 많이 져 봤거든요. 정말 암울한 시기가 있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타점을 확실하게 내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저는 확실한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다 보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가면 좋은 결과 우리 분명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